일리아 수츠케버는 왜 AI의 속도를 걱정했을까? 에피소드 10. 통제의 착각. 우리는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지길 원한다.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 AI가 발전하면 의료는 정밀해지고, 과학은 빨라지고, 교육은 개인화되고, 업무는 가벼워질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성능 숫자를 먼저 본다. 점수가 올랐는지, 속도가 빨라졌는지, 비용이 내려갔는지. 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대체로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다. 그 기술을 누구보다 깊이 아는 사람 중 일부가 오히려 속도를 걱정한다는 점이다. 잠시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안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은 너무 빠르다고 경고한다. 기술을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기술을 만든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다. 그 중에서도 일리아 수츠케버 같은 인물은 이 경고가 더 무겁게 들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가 위험을 과장해서 말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가장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에 가깝기 때문이다. 여기서 질문이 시작된다. 왜 AI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AI의 속도를 걱정할까? 단순히 조심성이 많아서일까? 아니면 우리가 통제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고 있는 걸까? 우리는 보통 기술의 발전을 직선으로 상상한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좋아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조금 더 강해지는 시기다. 그래서 통제도 그 속도에 맞춰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법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윤리 원칙을 세우면 문제가 관리될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AI는 전통적인 도구와 다르다. 망치나 계산기처럼 인간의 의도를 그대로 실행하는 기계가 아니다. AI는 스스로 패턴을 학습하고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내부에서 어떤 판단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다. 우리는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면서 동시에 덜 이해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통제는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통제한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착각 속으로 들어간다. 물론 우리는 통제 장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필터를 붙이고 안전 규칙을 넣고 특정 출력은 막고 악용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통제의 전부가 아니다. 그건 통제의 일부일 뿐이다. 그리고 일부만 통제하면서 전체를 통제한다고 믿는 순간 위험은 커진다. AI 통제의 문제는 기술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다. 경쟁이 있다. 기업 간 경쟁, 국가 간 경쟁, 투자자의 압박, 시장의 기대. 한쪽이 속도를 늦추면 다른 쪽이 앞서 나갈 수 있다는 불안이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모두가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멈추지 못한다. 사람들은 안전을 말하지만 행동은 가속을 향한다. 통제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더 큰 모델과 더 빠른 배포, 더 넓은 확장을 선택한다. 이 모순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우리는 종종 AI가 인간을 위협할지 묻는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AI를 이해한 채로 사용하고 있는가? 설명하기 어려운 시스템이 사회의 핵심 영역에 들어올 때 우리는 통제권을 점점 잃어간다. 특히 AI가 추천과 분류를 넘어
의사결정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 커진다. 누군가는 대출을 받고, 누군가는 거절당한다. 누군가는 채용되고, 누군가는 탈락한다. 누군가는 감시 대상이 되고, 누군가는 통과한다. 이 과정에서 왜? 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미 통제에서 멀어져 있다. 그리고 통제는 힘의 문제이기도 하다. AI를 설계하고 훈련할 수 있는 자원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데이터, 연산 능력, 인재, 자본. 이 네 가지가 한 방향으로 모이면 영향력은 커진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외부에서 통제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그때 통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가 된다. 누가 기술을 소유하는가? 누가 기준을 정하는가? 누가 실패의 비용을 지는가? 통제는 결국 책임의 배분 문제로 바뀐다. 여기서 일리아 수츠케버가 말하는 속도 걱정은 단순히 멈추자가 아니다. 질문을 되돌리자는 의미에 가깝다. 우리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어떤 성능을 올릴 때 어떤 위험이 함께 커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위험을 실제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속도를 늦추자는 말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비용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완벽한 통제를 원한다. 그러나 완벽한 통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겸손일 수 있다. 우리가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의 안전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층의 방어를 설계하는 것. 기술적 안전장치, 데이터 관리, 접근 권한 통제, 투명성, 외부 검증, 제도적 장치, 사회적 감시. 하나가 실패해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 이게 현실적인 통제다. 또 하나,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다. 통제는 막는 것이 아니라 정의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이 위험인지, 무엇이 허용인지, 어떤 상황에서 누가 책임지는지, 실패했을 때 어떤 절차로 수정되는지. 이 정의가 없으면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을 하게 된다. 땜질은 통제가 아니다. 땜질은 뒤늦은 반응이다. 결국 AI 통제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한번 규칙을 만들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계속 점검하고, 계속 수정하고, 예상이 틀렸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통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통제는 완성이 아니라 유지다. 그리고 유지에는 비용이 든다. 그 비용을 감당할 의지가 없다면 통제는 구호에 그친다. 그래서 생각의 출발점은 이렇게 묻는다. 우리는 AI를 통제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우리는 안전을 말하면서도 왜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가? 그리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다면 최소한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가? 통제는 힘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되고 태도는 결국 구조로 이어진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알렉산더 왕을 이야기한다. 그는 왜 데이터가 새로운 권력이라고 말했을까? 에피소드 11.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